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차 애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미 합의를 해서 앞으로도 아기 낳을 생각은 없고요. 남편은 차남이고 장남내는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조카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 후 지금까지 전세 살다가 이번에 친정부모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원래는 결혼할 때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댁에서 결혼 비용으로 주시기로 했던 비용을 못 주신다고 해서 저도 친정에서 안 받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결혼 자금을 못 주신 이유가 아주버님네 전세금 2억 올려주시느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맞벌이고 전세지만 집도 있으니 서운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열심히 5년 저축했지만 사실 서울에 아파트 마련은 꿈도 못 꿨는데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긴 해도 학군 좋은 동네라 매매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정말 감사하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내부를 리모델링 싹 하고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후로 자꾸 시댁에서 집들이 언제 하냐고 하셔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 모임을 자제하다 얼마 전에 집들이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 점심에 집들이를 하기로 했고 아주버님도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그날로 정했죠.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음식은 동네 맛집에서 전부 포장해 와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았어도 첫 집들이다 보니 부족하지 않게 차려내고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은 오셔서 집 좋다, 잘 됐다 칭찬해 주시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아주버님네는 축하한다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휴지나 세제 한 통 안 사오고 빈손으로 오시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우시는 겁니다. 다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버님도 놀라서 쳐다만 보시고 엄마가 우니깐 애들까지 따라울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달래서 방으로 데려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더니 갑자기 형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따라 나가시고 식사 자리는 완전 분위기 망치고 애들 달래면서 들어오시겠지 기다렸는데 결국 안 오셔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하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조카들 태워다 준다고 나갔어요. 솔직히 저는 뒷정리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두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니 남편이 싹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만 보는데 짜증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 왔는데 형님네가 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부러웠나 보라며 저희 보고 이해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보고 형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라는 겁니다. 너무 짜증나서 제가 왜요? 했더니 아랫사람이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해서 저만 먼저 집 사서 죄송하다고 할까요? 제가 저희 친정 도움받아 집 산 게 형님한테 죄송할 일인가요? 제 첫 집들이인데 사과는 제가 받아야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그렇게 가버리면 초대한 제 입장은 뭐가 되나요? 지금 전화할 대상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참고 이해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대답 안 하니 끊으셨어요. 괜히 옆에 있던 남편한테 쌓였던 거 다 쏟아내고 남편이 대신 사과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형님네가 이사하셨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악몽이 떠올랐지만 최대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죠. 중국집 배달 음식으로 상 차려놓으셨는데 먹고 치우면서 형님께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저희 집들이 날은 자기가 미안했다고 한마디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식사 후에 다 같이 차 마시려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느닷없이 형님이 저한테 형님네가 집 샀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형님네가 이사해서 좋은 집으로 가시면 좋지. 제가 왜 서운하냐고 했어요. 그 뒤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 이사 비용이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간 거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라 멍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동선에는 친정 부모님 노후도 걱정 없으니까 큰 돈도 해주시는 거잖아.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는데 애들은 점점 크고 집도 좁고 해서 어머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대출도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 차라리 이 기회에 어머님 집 처분하고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형님네가 모신다는 건 줄 알고 형님이 안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진 말이 그게 우리는 방이 3개인데 애들 커서 각자 방 주고 우리 부부 쓰고 하면 방이 없어서 동선에는 방도 남고 주변에 보니까 병원도 많던데 어머님 당뇨 치료도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로 합치는 건 어때? 라고 했습니다. 뭐 적당히 어이가 없어야 대답을 하는데 너무 황당하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나까지 못하면 큰애네도 부담이지 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는 자식 따로 있고 받는 자식 따로 있나요? 그날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서운하긴 하지만 형네가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모셔야 하는 상황이면 모신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네가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네 집 사서 가서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정없이 따진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남편이 정신 차릴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